마켓 웨더입니다. 미중 관세 우려 완화 기대감을 반영했던 어제 시장과는요, 오늘 날씨가 사뭇 다릅니다. 개장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다소 흐린 날씨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는 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많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업종과 테마별 오늘의 날씨 보실 텐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의 맑은 날씨가 눈에 띕니다. 특히나 인벤티지 랩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체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약물 유지 기간을 일주일까지 늘리는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최근 인벤티지 랩의 인수로 인해서 큐라티스도 함께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가 정 회장 초청으로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오늘 신세계 INC 주가가 급등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하고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의 그룹주와 유통 테마에도 운기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엮인 웹툰주들이요. 오늘도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탑코미디어 등의 종목들 온화하고요.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기술주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들은 날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CXL 관련주들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인데요.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SK증권, 삼성증권 등의 다수의 증권사에서 2분기 이 LG이노텍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흐린 날씨 속 비가 내리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HK이노엔인데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이 미 3상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계절적 비수기에도 고부가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 HBM3E 12단의 판매 확대 등으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4,4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7.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조 7,542억 원을 10.2% 상회했다. 매출은 17조 6,39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9% 증가했다. 순이익은 8조 1,082억 원으로 323% 늘었다. 이번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성과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SK하이닉스는 1분기는 AI 개발 경쟁과 재고 축적 수요 등이 맞물리며 메모리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맞춰 HBM3E 12단, DDR5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네, 계속해서 현재 시장의 흐름과 오늘의 세 가지 섹터와 테마와 이슈 총 종목까지 점검해보는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 점검부터 해봐야 될 텐데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요. 오늘
뭐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증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개인들은 사들이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지금 시장, 우리 국내 시장은 기본적으로 조기 대선, 이 대선 테마주랄까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지금 당장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이런 대선 공약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이 60일 남은 조기 대선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 대선 테마주들을 잘 캐치해서 여기에 내 포트폴리오에 이것들을 잘 담으셔야만 지금 이 시장의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게 된 그런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오전장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올해 1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됐고요.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었는데 이러한 포인트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훈 파트너님이 오늘 또 어디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준비해 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스탁 첫 번째 섹터는요. 태양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 이제 전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태양광주에 미칠 영향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요. 전선입니다.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더불어서 정치권의 에너지 공약 수혜 기대감에 최근 전선주들 부각받고 있는데요. 배경과 또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전력입니다. 어제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도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력 기기에 대한 김태훈 파트너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태양광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시각,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 쪽에 오늘은 뭐 경선 후보가 전국에 RE100 이런 요 내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어떠한 시각 가지고 계실까요? 이 출발점을 처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죠. 전 대표가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뭐 지구의 날 그런 발표한 건데 2040년을 목표로 해서 다 폐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돌이켜 보면 이 서울 수도권 주변의 석탄 화력 발전소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서 조기에 이 말 그대로 이제 이 발전소들을 폐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도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2050 탄소 제로 이 목표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제일 먼저 폐쇄되는 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 화력 발전소는 대도시 주변에 발전소를 짓기 쉬워서 그동안 많이 지어왔고 그러다 보니 30년 이상 된 노후한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제 폐쇄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 물려있던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그동안 발전해왔던 것을 다른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소들이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대규모 공단에 있는 공장들 지붕 이런 쪽에 만들어지면서 우리들이 기존에 이런 화력 발전, 석탄 화력 발전소를 통해서 얻어왔던 에너지를 이런 태양광 발전소들이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중앙 집권식 에너지 공급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말 뜻은 화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방적으로 발전을 해서 만들어진 전기가 이 전선을 통해서 수용과까지 이동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전력 기기들이 그러한 전력을 받아서 더 각 가정에 맞게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이번에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가 되면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발전하던 걸 대체하는 이 태양광 발전소들이 생기고 또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새로 구축된 전력망에 그러니까 전선망으로 통해서 전력망이 만들어지고 그 전력이 각 수용가에 배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태양광은 수용가이면서 또 한편으로 그 자체가 발전소가 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용해왔던 에너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 변화된 이 에너지 시장의 환경을 잘 이해하셔야만 이쪽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그 RE100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아리백이라는 것은 민간 기업들 간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협약을 하기를 그 2050 탄소 제로에 맞춰서 일반 기업들이 생산하는 모든 재화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소화해내자라고 합의를 했고, 여기에 애플, 구글, 그다음에 메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이 아리백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거래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공문을 보내기 조기에 아리백을 달성해서 그 달성한 에너지를 갖고 생산한 재화를 우리들에게 납품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우리 기업들에겐 발등에 불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그 하나솔루션이 있죠. 하나솔루션의 미국 계열사인 이 큐셀이라는 업체는 미국 태양광 장비 업체의 시장 1위입니다. 그것도 이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산업 분야죠. 산업 분야 태양광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이 태양광 장비까지도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이미 미국에다가 솔라 허브라고 해서 미국 내에 태양광 장비를 만드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하죠. 이 말뜻은 이 하나솔루션이 그 태양광 장비나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미국 시장에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스럽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여기서 생산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의 아리백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받게 되죠. 그런 면에서 하나솔루션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OCI 홀딩스입니다. OCI라는 업체가 옛날에 미래에셋증권이 많이 밀어서 유명했던 폴리시리콘을 생산한 OCI라는 회사의 지주회사입니다. 홀딩스라는 일이 붙어 있죠. 그리고 OCI 홀딩스는 그거 외에도 반도체, 그러니까 태양광 장비와 모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모듈들을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미국에 관련된 공장들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셀 공장을 이미 갖고 있고 이걸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웨이퍼 공장도 이번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 홀딩스도 미국 내에서 생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OCI 홀딩스는 특이하게 그 계열사로 이 부광약품이라는 제약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광약품의 지분을 더 가져가면서 확실히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OCI 홀딩스는 태양광 쪽에 관련된 사업도 갖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이 부광약품을 통해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양그린파워라는 중소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공사를 어디서 하느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같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안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소나 이 풍력발전소가 만들어진 데는 금양그린파워가 들어가서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좀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 지금 태양광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석탄 화력발전소가 2040년까지 폐쇄를 한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에너지원이면서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2026년에 EU가 이 탄소세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EU에다 물건을 수출할 때 탄소 세금을 부과하고 또 세금을 내고 물건을 수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이 태양광 같은 것들 빨리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이 제품을 생산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빨리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소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관련주들은 올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네, 저희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뭐 반덤핑 관세, 뭐 상계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 이슈뿐만 아니라 뭐 말씀해주신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목표라든지, 뭐 혹은 오늘 이제 발표가 된 아리백 투자라든지 이런 태양광을 둘러싼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관련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금양그린파워와 같은 종목들 올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선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정책적인 이런 에너지 관련
공약들도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네.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 네. 그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들이 들어서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는 발전 이 전력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대규모,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가정 수용가들이나 아니면 공장들의 옥상 같은 데다가 태양광 발전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전력망 자체를 새로 깔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대대적으로 국가 단위의 이 전력망이 새로 개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죠. 전국 단위로 이 키로수로 따지면 네. 몇백 킬로의 전선들이 새로 깔리는 겁니다. 네.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것이고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근업 때부터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전선 관련주들이 우리나라만 내수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합니다. 수출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만 석탄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과거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갖고 에너지원을 삼아왔기 때문에 그런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부분 다 문을 닫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이 됐든 풍력 발전이 됐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쪽에서 새로운 전력망을 깔아야 되는 그런 수요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선업체들이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업체들은 꽤 큰 수익을 낼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LS 에코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LS 그룹의 계열사고 이 LS 에코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있는 현지 법인들의 지주회사입니다. 즉 중간 지주회사죠. LS그룹이 갖고 있는 베트남 지역의 이런 그 전선업체들의 이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이 밑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1위를 하는 전력선 업체가 있고 또 1위를 하는 통신선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 모두 전선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나고 있고 굉장히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인구 1억 2천의 이런 경제입니다.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SOC에 관련된 이런 전설들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그런 면에서 LS 에코에너지가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시면 오히려 더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 같은 이 동남아시아에서 이번에 우회 수출을 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상계 관세를 미국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LS 에코에너지는 한국산이라는 것을 또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만든다 할지라도 이게 한국을 거쳐갈 경우에는 그 관세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업체는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도 이 전선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업체이면서 또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력선과 통신 케이블 쪽을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그런 섹터에 그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트럼프가 이 구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나서면서 이 전선업체들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뜻 보기에는 전선업체들이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올라간 가격을 그대로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그 산업이 전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비에 부과되는 그 관세를 고스란히 판가에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대원전선이 가져가는 수익률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원재료와 판매 가격의 그 가격 차에서 나오는 그런 좀 착시 현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원전선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KBI 메탈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KBI 메탈이라는 회사는 가불그룹의 주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탈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이 구리로 된 이런 전선에 들어가는 전선 제조용 동선을 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자회사로 KBI 코스모 링크라는 전선 사업을 하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BI 코스모 링크 비나라고 해서 베트남의 그것도 계열사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미국 전력망 시장에 진출하려고 KBI 메탈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 그대로 이제 경쟁력이 나타나는 건 중국산이 그 고가의 그 고유 상계 관세를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우리 한국 전선업체들이 경쟁력이 더 뛰어나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전선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LS 에코에너지나 대선전선 또 KBI 메탈을 적당한 지금 시즌에서 보면 주가가 등락을 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적당하게 잘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선 안에서는요, 좀 길게 시선을 둘 수 있는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LS 에코에너지, 대원전선, KBI, 메탈까지. 그리고 저희 마지막은 전력기기인데요. 전력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선 두 섹터와 좀 동일한 맥락에서 네. 가져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정치권의 에너지 공약 그리고 이 재사행 에너지를 확대하는 이런 네. 확대하려고 시도를 하는 움직임들 어떤 모멘텀 전력 쪽에선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 기기라는 것이 네. 말 그대로 변압기나 여러 가지 전력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용가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압의 아주 높은 고압의 전력을 보내온 걸 수용가들이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쓸 수 있는 220볼트로 네. 낮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변압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중전압 그러니까 전력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 중에 보시면 뭐 유명한 LS 일렉트릭 이 회사는 LS 그룹 계열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LS 쪽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LS 쪽이 이러한 전력 쪽에 다양하게 사업군을 갖고 있고 사업체를 갖고 있고 특히나 이런 쪽에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 LS 일렉트릭도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판 등을 만드는 회사고 이러한 것들이 1분기 때 그 실적이 줄어들었다 해도 매출이 거의 1조 원입니다. 물론 LS 일렉트릭 말고도 효성중공업이나 그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업체 모두 1분기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내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출을 해서 많이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전력 기기들이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LS 일렉트릭도 이제 베트남에 관련된 자회사를 갖고 있고 이런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저가의 기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 국내 소비를 시키고 또한 우리나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중국에서 동남아를 우회해서 가는 것들이 최대 3,500%인가요?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들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중국에서 직접 수출을 하는 거나 동남아를 우회해서 수출하는 거나 모두 이 미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이 전력기기들은 거의 뭐 제대로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나 이런 무역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도 굉장히 오래된 이 전력 장비 쪽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이세 경영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가 이 누가 인수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회장님이 연로하신 분이라 이번에 은퇴를 하시면서 두 아들을 동등하게 대표로 앉혔습니다. 계열사별로.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대표이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영권 승계 과정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비츠로테크는 북미에서 비상발전기 1위인 제네락 홀딩스라는 업체에 이 전압기를 직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AI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일진전기인데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일진그룹의 종합 중전기 회사고요. 이 회사는 초고압 전선이나 전력기기, 개폐기나 변압기 등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는 걸 중단했다고 해서 거의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장비에만 이 몰빵이 돼 있던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차세대 실리콘 합금 음극재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진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는 나름대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종목들을 잘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시면 올해는 아마 꽤 괜찮은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마지막 전선까지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오늘 데일리 아스닥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2028년부터 1.4 나노미터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TSMC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25 북미 테크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다. TSMC의 케빈 장 수석 부사장은 A14는 완전한 노드 전환 기반의 차세대 첨단 실리콘 기술이라며 N2 대비 속도는 최대 15% 빠르고 전력 소비는 30% 줄어들며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1.23배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1.4나노 공정은 현재의 3나노 공정과 TSMC가 올해 말 생산에 들어가는 2나노 공정을 넘어서는 기술이다. TSMC는 내년 말에는 중간 단계인 1.6나노 공정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공정은 트랜지스터 성능과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게이트 오러라운드 2세대를 기반으로 하며 나노플렉스 프로 아키텍처를 통해 설계 유연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의 주요 고객사로 고부가가치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첨단 칩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를 기준 목표 성공률 13%로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이제 국내 가스 터빈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도 3%대입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건설인데요. 주요 지지라인들을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현재 3%대 시장 안에서의 강세에 뛰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의 신사업 분야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들려오는데요. 챌린지 성공률은 1.26%입니다. 다음 종목 셀바스 AI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AI 관련 정책 공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고 거래량이 유입된다면 강력한 상승 흐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어제 해주셨습니다. 현재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마이너스 2.72%입니다. 다음 종목 두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엔비디아 조정과 함께 반도체주들이 약세에 뛰면서 함께 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제 기술적인 분석해 주셨고 오늘도 2%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플러스 5.84%대요. 파트너님께 또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성 밸브 이제 공략을 해주셨었는데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챌린지 성공률 1.39%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현황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이고요. 조선주 중에 이제 이익 증가폭이 가장 큰 종목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는데 4.36%의 성공률 보이고 있고요. 어제 공략해 주셨던 대주전자재료,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 시장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내년에 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공략해 주셨는데요.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달성하네요. 5.93%의 성공률 보입니다. 마지막 종목 코스맥스입니다. 챌린지에서 그간 여러 번 공략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고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증가하면서 매출과 이익 모두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다. 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2.27%의 성공률 보입니다. 저희 총 8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1313 챌린지고요. 누적 성공률 확인해 보시면 21%입니다. 저희 주간 목표 성공률 13% 넘어서고 있는데요. 파트너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성공률이요. 갑자기 훅 늘어났습니다. 21%라는 누적 성공률 기록하고 있고 이제 단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 4%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흐름이냐? 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입니다. 이 상단선과 하단선의
폭이 일정하지가 않고 수축과 확장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2025년도 4월 22일까지 수렴을 하는 기간, 소폭 수렴을 하다가 다시 한번 확장하는 국면의 초입에 위치한 게 바로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거래량이 조금만 더 유입이 된다면 전 고점을 빠르게 돌파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상방 그리고 하방으로 확장이 되면서 추세적인 상승세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추세상승 랠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더욱더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워낙 뚜렷하고요. 거기다가 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현대건설입니다. 이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오늘 그동안의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드디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24년도 내내 넘지 못했던 라인대가 바로 37,400원 라인대였죠.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나서 함께 공략을 했었고요. 공략한 이후에 한 차례 조금 더 눌렸는데 37,400원 라인대를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종목이 제한된 조정 안에서 빠른 상승이 나올 만큼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오늘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추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래량 자체가 조금은 아쉬워요. 2024년도 11월 달이죠. 장중 한 8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동반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80% 한 600만 주 정도에 되는 거래량, 600만 주에서 650만 주에 되는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가 경신 이후에 추가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들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셀바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가 우리 현재 지금 오늘의 시점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가장 낮은 종목이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급등에 이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 자체는 크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2%대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제 현재 구간대에서 조정이 제한되는 만큼 오늘은 양봉으로 마무리했죠. 오랜만에 양봉입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흑산병 음봉이 3개 연속으로 나오다가 추세 하락이 좀 더 마무리되는 시점이 60일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동시에 지지받아주는 선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자, 바로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년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기 이동평균선과 60일 중기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지지받는 선에서 오늘 양봉을 장중에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추세 13,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조금은 아쉬운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요. 이 종목이 추세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조정받을 때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공략한 종목인 만큼 조금 더 거래량이 유입되는 것을 좀 더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거래량 굉장히 저조하죠. 한 4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한 1000만 주 정도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주면 이 전 고점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강한 상승 여력까지 가지고 있는 셀바스 AI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제는 단기 하락 탄력은 좀 더 둔화됐고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좀 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전거래일 정말 좋은 흐름 보였죠. 장중에 7.55%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았을 때 이런 상승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 왔고, 이 상승 추세 안에서 4월 17일 날 지지라인대에서 지지받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선에서, 자, 단기간 하락 추세, 그거 보면 이 삼각 수렴을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어제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거 보면 4월 21일 날 돌파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와 종가, 그다음 그 음봉 기준으로는 시가와 시가입니다. 자, 그거 보면 2025년도 4월 21일 날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4월 22일 날 눌렸지만 중요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고 전거래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3%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은 전거래일의 상승에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또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소개해드릴 이 기법 자체 중에 하나가 자,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 발생을 했어요. 고점은 낮아졌습니다. 2025년도 4월 7일 날 고점과 4월 17일 날 고점, 열흘간의 차이가 나죠. 고점 확 낮아졌는데 하단에 보이는 스토캐스틱이 줄어드는 모습, 하락 탄력이 침체 구간에서 두 번째 눌렸을 때는 침체 구간을 벗어나는 흐름. 이 얘기가 뭐냐면 가격은 눌렸는데 하락 탄력은 둔화됐다라는 점은 그만큼 상승 탄력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삼각수렴 돌파하는 흐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돌파한 등대 기법 중에서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좀 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종목 화성 밸브의 경우에는 오늘 24일부터 이 한국과 미국의 관세에 대한 협상이 이어지는데 알래스카 LNG 가스관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조금 추세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단기간의 변동폭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HD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한 번 더 고가를 돌파했죠. 전 거래일 3월 11일 날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오늘도 장중에 2.35%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갈색선을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갈색선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충분한 수렴을 거친 이후에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주가 자체가 이 상단선을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된 상승 추세, 상승 랠리를 함께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주전자재료는 장중에 목표가의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목표가 자체가 오늘 고가가 87,600원인데 목표가가 87,500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단기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입절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챙겨가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우선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코스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네요. 자, 오늘 장중에 3.08%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렇게 단기간의 조정이 이어서 이틀 연속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조금은 아쉬운 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 고점 라인대인 17만 1,000원 라인대에서 17만 2천원 라인대를 확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현재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렴하는 과정에 있죠. 저는 이 종목은 한 30만 주에 대한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충분히 넓히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익절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전력 수장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 그 외 7가지 종목들은 내일까지 홀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렇게 방송 중에 종목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 나눠주셨지만요. 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가 안 된다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파트너님께 장중에 계속해서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연결되는
되는 시스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죠. 이쪽 하단에 있을 겁니다. 하단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등대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서 제가 개장 전에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장 중에 종목별로 대응 방안들 잡아드리면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건지, 오늘 대주전자 제로처럼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정리를 해 나가야 될지, 혹은 더 가지고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함께한 교육방 안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단기 포트에는 제외를 시켰죠. 하지만 좀 우리가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방 안에서는 2차, 3차 목표가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기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을 참고하셔서 종목들을 선정하는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 전략들 함께 챙겨 나가셔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들 함께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챌린지 안에서 소개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을 시장 상황에 맞게 좀 미리 선점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들도 나눠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저희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두 종목은요, HD현대 건설기계와 YG엔터입니다. 이 가장 먼저 HD현대 건설기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소외를 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최근부터 저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이 부각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HD현대 건설기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거의 막바지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이 협상 논의가 진행이 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들이죠. 자, 특히 최근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미국의 현재 시점에서 현재 전선을 동결하는 선에서 휴전을 하고 싶다, 혹은 전쟁을 짓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협상에 대한 한쪽이라도 의지를 조금 더 보일 때마다 이런 재건 관련 종목들은 강하게 좀 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2025 뉴시스 산업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 사업에 참여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같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옥석을 잘 가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한해서 옥석을 가려내셔야 되냐. 자, 과거 혹은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와 좀 더 엮여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시가총액 조금 더 높은 종목들, 좀 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HD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지역 정부를 지역 정부와 MOU를 체결을 했고요. 굴삭기까지 기증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우크라이나가 정말 재건 사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에는 정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좀 더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자 보시면 최근에 수급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기관이 강력하게 매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2025년도 4월 8일부터 꾸준하게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매수를 진행을 했죠. 자, 2025년도 4월 8일 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월 8일이면은 정확하게 최저점입니다. 이때부터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오고 있어요. 딱 하루, 어제를 제외하고요. 그만큼 저가에서 야금야금 몰래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마다 상승이 조금 더 탄력성이 좀 더 나오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현재 이 볼린저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려봐야 한 61,800원에서 62,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충분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1,300원, 손절가는 59,500원 기준 잡고 내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YG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G엔터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한한령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이 한한령 관련해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좀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실적을 동반하고 실적이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업종 기준으로는 바로 엔터 업종이 있죠. 그 엔터 업종 중에서 이 YG 엔터 같은 경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SN과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두 종목으로서 이 엔터주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이 YG 엔터의 경우에는 이번에 블랙핑크가 다 아실 겁니다. 블랙핑크라는 아이돌 그룹 있죠.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룹이 이번에 월드 투어로 모객할 수 있는 콘서트로 모객할 수 있는 그 모객 인원만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여기에서 올해 기준까지 다 잡으면 중국에 대한 월드 투어까지 기획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200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도 모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이 YG 엔터에 대한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여기에서 후배 그룹이죠. 베이비몬스터, 이 베몬이라는 그룹이 정말 데뷔 이후 9개월 만에 월드 투어에 합류를 하면서 무려 44만 명을 모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몬의 추세적인 상승 흐름까지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두 함께하면서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연속해서 3준 천전형을 만들어주면서 이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아직은 못했습니다. 2025년도 4월 21일 날 장중 1.05%에서 4.65% 고가 대비해서 약 6%까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이 중심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중심선에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을 가진 기술적인 정말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오늘 단기간의 조정을 멈췄고 하락 탄력을 멈췄고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7,000원, 손절가는 57,000원 기준 잡고 내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 기대해 볼 수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 속에서 엔터주 최선호주로 YG 엔터 꼽아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운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